Engineer Riding Channel. That's alright. 네, 온라이드에서 오늘 소개할 차량은 2000년대 초반 중형차 시장에서 3위를 꾸준히 유지했던 GM의 토스카입니다. 당시 절대적인 1위는 현대의 소나타, 2위는 르노 삼성의 SM5였습니다. 기아가 현대에 합병된 이후 소나타와 같은 플랫폼과 엔진을 바탕으로 제작된 로체의 인기가 떨어지자 GM의 토스카는 꾸준히 3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플랫폼은 이전 대우 시절인 매그너스와 같고 파워트레인도 동일하지만 외형과 브랜드 네임 자체를 바꾸면서 세대 변경을 실시했습니다. 큰 차체에 직렬 6기통 엔진의 장점을 기반으로 더욱 세련된 외관 이미지와 함께 어울리면서 인기는 제법 괜찮았습니다. 다만 이 6기통 엔진은 뛰어난 출력에 비해 연비가 좋지 않았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유가와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기에 큰 장점으로 어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괜찮았는데 매그너스와 동일 플랫폼을 유지하다 보니 껑충한 차고와 4홀 알루미늄 휠은 차체에 비해 다소 빈약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에어로팩도 출시가 되었으며 이모빌라이저와 직물 시트에도 히팅 시트를 장착하는 등 편의사항을 확대했습니다. 당시 GM 대우의 첫 SUV인 윈스톰의 인기가 시작되면서 VM 모토리의 150마력 디젤 엔진 버전도 출시를 했습니다. 승용차는 가솔린 엔진이라는 편견이 점점 무너지고 있었고 높은 연비로 소비자들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솔린 모델과의 차이로 블랙 벌집 무늬 프론트 그릴을 선택하는 등 상품성을 강화했습니다. 경쟁 차종들이 4단 오토매틱을 탑재하는 게 일반적이었음에도 토스카는 아이신 5단 미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후 GM에서 개발한 6단 자동 변속기를 얹은 토스카 프리미엄 6를 출시하면서 한번 토스카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이 토스카의 6단 미션은 이른바 보령 미션이라 불리며 악명이 높았지만 이 토스카의 XK 엔진과는 적절한 궁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후면의 디자인은 마치 원래 계획했던 것 마냥 하나로 이어지는 가로바가 이질감 없이 변경이 되었고 계약금 10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광고 모델로 당시의 아이콘이었던 서태지를 선택하는 등 공격적인 판매 전략을 이어갔습니다. 해외에서도 쉐보레 에피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었으며 유럽과 호주, 뉴질랜드, 중국에까지도 판매를 이어가는 등 월드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스카는 고속 주행에서 안정적인 주행감으로 인해 현대 기아차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던 고속 순찰대 차량으로도 뽑힌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역시나 직렬 6기통의 감성 때문인데요. 제네시스 GV80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생기긴 했지만 분류상으론 마지막 6기통 직렬 가솔린 엔진 차량으로 국내의 유일한 기록을 갖추고 있는 차는 토스카뿐입니다. 이후 토스카의 자리는 말리부에게 넘겨주긴 했지만 당시 광기설이었던 GM 대우의 직렬 6기통에 대한 목마름은 오롯이 토스카에서만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GM 대우의 매그너스에 이어 오늘은 토스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당시의 실내 디자인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었고 특히나 내비게이션이 일반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센터페시아에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만도 굉장히 혁신적으로 보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토스카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자동차에 대한 인문학적, 공학적 상식 그리고 신차 리뷰도 온라이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